지난 2023년 4월 30일 강원도 속초의 한 할인용품 매장.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둘러보더니 편지 봉투와 노트를 샀습니다. 건설 노동자 양혜동 씨입니다. 분신하기 전날 아내가 일하는 마트 건물에 있는 매장에 들러 유서를 남길 준비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날 화장실에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 누가 담당님을 찾아, 어떤 남자분이 담당님을 찾아 해서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그랬죠. 근무 중인 아내를 잠깐 만나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소고기 먹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먹자 해서 미안하다. 다음 날인 5월 1일 노동절 아침, 양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섰고 저 안아주면서 잘 다녀올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괜히 그날 이제 실질심사 청구였으니까 또 안아주면 구속돼서 못 올까봐. 법원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한 20분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전화했더라고요. 전날 구입한 편지지와 노트에 양 씨는 5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동료와 노조 등에 보낸 유서에서 그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마지막 유서를 유가족이 스트레이트에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 시작한 글머리에서 그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꼭꼭 눌렀었습니다. 이어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고 떳떳하게 바르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라니 정말 억울하다며 못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아내에겐 행복하게 해준다 약속했는데 못해주고가 미안하다며 2 자녀를 부탁했고 자녀들에겐 엄마를 지켜주라는 당부를 전하며 못난이 양혜동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한때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던 양 씨는 2017년부터 건설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했는데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보려 2022년부턴 지역 간부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노조원들의 일자리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하러 다녀야 되고 계속 교섭하러 다녀야 되는. 그래서 많이 말렸었죠. 그런데 그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며 지지율까지 오른 정권. 다음 타깃은 건설 노조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들에게 눈엣 가시 같던 건설 노조에 정부는 불법 딱지부터 붙였습니다. 불법을 뿌리 뽑지 않고는 이런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의 조폭들이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규정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른바 건폭몰이.
202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22차례, 건설노조원 2,25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43명이 구속, 657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과거의 노가다를 더 넘어서서 건폭, 폭력배, 건설폭력배 이렇게 완전히 낙 찍어버리는 부분에서 정말 이게 자존심에 심각한 치유를 받았고요. 건설 노조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로 업무 방해와 공동 공갈 강요였는데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행동이 건설사들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설사의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해왔던 양해동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공갈과 업무 방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아주 선동한 거죠. 그 효과야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고 건폭 낙인 찍기에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삥을 뜯는다라는 표현도 노골적으로 제목에 사용을 하고 반면에 그러한 이제 건설 현장의 그 배경이 어떻게 왜 그런 배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일절 없었었고요. 건설노조와 노동자들은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갔습니다. 구속까지 됐다 무죄로 풀려나 누명은 벗었지만 짙게 남은 사회적 혐오는 지금도 상처가 됩니다. 현장에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따가울 정도까지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라에서까지 나서서 국가 권력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탄받고 해야 될 일인가? 양 씨의 분신을 놓고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분신 장소 옆 검찰청사 CCTV 화면을 독자가 제보해왔다며 지면에 싣고는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국토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고인의 유서가 일부 조작 또는 대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노조와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로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로 보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월간조선 보도는 유서필적 감정을 통해 오보임이 드러났지만 유족에게 사과만 했을 뿐 법적 책임은 피했습니다. 분신 방조, 분신 기획, 또 유서 대필 이런 보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전에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의도를 이제 그 의도에 맞추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조선일보가 독자 제보라고 공개했던 검찰청사 CCTV 영상은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의 명예회복, 제 남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